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탄핵안이 이제 하원에서는 할 만큼 한 것 같고 결국 상원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무혐의를 신속히 밝혀낸다 하는 것이 화이트하우스 측의 전략입니다. 어제는 아주 대단한 이름을 가진 법학자 4명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나서서 8시간 반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이 논쟁 끝에 마음을 바꾼 의원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두한 고명하신 법학자들은 4명인데 이 중에 3명은 민주당 측의 증인이고 나머지 1명은 공화당 측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해석한 탄핵안의 결론은 서로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 측의 증인은 트럼프 탄핵은 적법한 것이고 만일 이번 사례가 탄핵이 안 된다면 탄핵이 될 사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 탄핵을 완벽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법학자는 지금 탄핵안 처리는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증거가 희박하고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 고로 지금 탄핵을 시킨다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당파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원에서는 그동안 증언, 증인, 증거, 법률적인 해석 여기 모두 논쟁적으로 진행이 되어왔고 이제는 크리스마스 전에 하원이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법률학자들의 청문회에서의 논쟁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상원, 하원, 화이트하우스 측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두한 증인들은 한마디로 아주 고명한 법학자들입니다. 민주당 측의 증인들은 하버드 로스쿨의 노아 펠만 교수,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파멜라 컬런 교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의 마이클 거하트 교수 등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측의 증인으로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자나탄 털리 교수가 증언대에 나섰습니다. 4명 모두가 내놓으라 하는 법학자들이지만 이들의 법학적인 견해는 서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사를 모두 법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견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하트 교수의 의견입니다. 만일 지금 이 트럼프 탄핵안이 탄핵이 가능하지 않다면 탄핵 가능성 사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즉 법이 정한 탄핵의 구성 요건에 딱 떨어지는 사안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로 펠만 교수의 견해입니다. 헌법이 탄핵 조항을 규정한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인데 만일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 즉 이 사안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제도에 살지 못할 것이다. 독재 아니면 군주 제도 하에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칼런 교수. 지금 사안을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위는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선거제도 그리고 국가 안보를 해친 행위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자나탄 털리 교수의 반론은 전혀 다른 견해입니다. 지금 하원의 탄핵 진행은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희박한 증거를 가지고 가장 좁은 증거를 가지고 탄핵안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만일 탄핵이 된다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고명한 박사님들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나오지 않았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네이토 회의에 참석하는 중에
런던에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탄핵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확인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서 상원으로 송부한다 하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측에서는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트럼프의 무혐의를 밝혀낸다 하는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한다 하는 데는 모처럼 양당이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차 간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타격을 피해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초장부터 공화당 측에서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회칙에 따라서 청문회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도 했고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의원의 증언을 요구를 하기도 했고 위슬블로어의 소환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교착 상태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청문회를 주도하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이고 투표를 해봐야 민주당이 다수이고 그래서 그냥 공화당이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장 8시간 반이 넘게 진행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해프닝도 여러 개가 발생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칼린 교수는 공화당의 콜린 의원의 발언을 공박을 했는데 이 청문회는 사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인 복수국 같은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박을 했습니다. 법학 교수로서 모든 사실을 검토하고 공부하고 지금 나왔는데 귀하의 발언은 나를 모욕한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발언으로 청문회장에서 공식 사과를 하는 궁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의 아들 이름을 베론이라고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를 베론을 만들 수는 없다. 즉 남작, 귀족을 만들 수는 없다. 대통령의 권한의 제약성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13살짜리 미성년자에 대한 거명 여기는 도처에서 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First Lady 멜라니아는 캐런 교수 아마 몹시 화가 난 것 같은데 부끄러운 줄 아셔 라고 트윗을 통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청문회장에서 그 후에 사과를 한다 라고 공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뒤에 한마디 꼬리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트럼프도 사과해라. 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라고 그녀의 뒷것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스텝은 법사위원회가 정식으로 탄핵안을 기한을 해서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그 시기는 크리스마스 직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무난히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원법사위원회의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청문회에 출석한 법률 전문가들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가 위험한 전례를 세우고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제 하원법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 노아 펠드맨 하버드대 법학교수, 파멜라 칼렌 스탠퍼드대 법학교수 등 민주당이 섭외한 법률학자 3인과 공화당이 부른 조나탄 털리, 졸지 워싱턴대 법학교수가 자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하원 정부의 탄핵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섭외한 법률학자 3위는 하원 정부의 조사 내용을 밀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세의 선거 개입을 요구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소재 해군 조선소에서 미 해군이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총 3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지 측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30분경 23번 드라이독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USS 컬럼비아호에 배치됐던 미 해군 선원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던 민간인 2명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 창립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회원국 정상회의는 서구 동맹의 결속을 다지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의 기싸움으로 얼룩만진 채 폐막했습니다. 일부 정상들이 트럼프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마무리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고 있는 9개 회원국 대표들만 따로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회의는 나토 군사동맹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맹들 간의 긴장으로 얼룩졌다며 결속을 축하하는 자리에 미국 대통령과의 충돌이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오늘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는 오늘 관둥성 선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웨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호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 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중兴통신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언론은 화웨이가 최근 자신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새로운 가입자를 받을 때 나이를 묻기로 했습니다. 주류 등 성인 물품 광고와 연령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게시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스타그램은 그간 사용자의 실명과 나이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익명성을 중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를 부적절한 게시물에 노출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제한 조치에 따라 시카고 한인사회와 전 일리노이주에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50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없는 푸드스탬프 수령자의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쿡카운티에서 5만 명, 전국에서 68만 8천 명 수령자의 혜택이 끊기게 됩니다. 이 혜택 제한 조치는 고령자와 장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BI가 마이클 메디간 주 하원 의장의 측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그의 측근은 4명인데 이들은 주로 커메드사 등 로비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간 의장 측은 그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파면된 에드 존슨 국장의 인사처리가 모호하게 진행됐습니다. 시장은 지난 2일 그를 파면했다고 발표했으나 그는 어제까지 경찰국의 봉급제 명단에 있었으며 그의 계급이 커맨더에서 루트난트로 강등됐습니다. 루트난트는 시장의 인사권자가 아니라 9명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시장실은 어제 그가 공식적으로 은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고 아침 기온은 20도대로 크게 내려가면서 춥겠지만
낮 기온은 40도대로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1도. 금요일인 내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4도. 주일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밤부터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0도입니다.